제가 대장암 말기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니 말이 됩니까? 키워야 할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자식들은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데 그럴 리가 없으니 제발 다시 검사해주세요. 이출연은 자신을 대장암 말기라고 진단한 의사의 얼굴을 보면서 따지듯이 빨리 재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출연처럼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의사는 재검은 필요 없다 여겼고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고 수술을 받든지 항암 치료를 받든지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이출연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그곳에서마저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어 현실을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출연은 보험사에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가족들을 위해 들을 수 있는 보험이 없나? 상담을 해보았지만 이미 암 진단을 받았기에 보험 가입조차 불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 보험 설계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길 암보험은 들 수 없지만 만약 사고로 죽을 경우 억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은 지금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라고 이출연에게 알려주었죠. 그동안 이선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출연은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사를 당해 가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남겨준다면 자기가 죽어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보험 가입할게요.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출연은 그날부터 유달리 이선순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출연의 진심을 모르는 이선순은 이 남자가 또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 오히려 이출연을 수상쩍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요?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지레 겁먹고 이렇게 잘해주는 건지 찝찝한 게 요즘 아주 수상쩍어요? 이선순의 말이 섭섭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동안 자기가 저질러온 짓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이출연은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사를 당할 장소를 물색했고 이출연은 이 남자가 바람이 난 게 아닌가 더 강력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차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서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 장소를 찾다가 마침 대관령을 발견한 이출연. 그곳은 차들의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구불구불한 대관령 산길의 특성상 차의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게 된다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출연이 간과한 것은 사람의 목숨은 자기가 끊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운명이 흘러갈 수 있단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처럼 이출연은 대관령으로 자연스럽게 떠났고 마침 그곳에는 강태민의 아버지 그리고 강진범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세 사람은 그렇게 대관령이라는 한 공간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필 이출연이 차에 뛰어들려고 마음먹은 순간 지나가던 차가 바로 태민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태민 아버지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아슬아슬하게 이출연을 치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태민 아버지의 차는 이미 누군가가 기계를 고장내놓아 기름이 뚝뚝 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주 작은 충격도 견디지를 못하고 금방 폭발할 듯한 모양새였고 이를 본 이출연은 너무 놀라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고 싶어서 태민 아버지의 차로 뛰어들었던 이출연은 막상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폭발할 것 같자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던 것을 까맣게 잊은 채 태민 아버지의 차로 뛰어들어서 태민 아버지를 구해 옆으로 끌어내려놓고 태민 어머니까지 구하려고 하던 찰나 그만 차가 폭발하고 말았고 그 충격에 놀라서 이출연과 태민 아버지는 절벽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고 말았어요. 다음 새벽 뒤늦게 기절했다가 깬 이출연은 태민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정신이 좀 드시겠어요? 태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출연은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핸드폰이 사라졌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고 태민 아버지의 핸드폰 또한 박살나버렸죠. 게다가 투둑투둑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이출연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태민 아버지를 데리고 인근 빙가로 들어갔고 그가 정신을 차리기만 기다렸어요. 이윽고 눈을 뜬 태민 아버지는 이출연을 보고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 맞소? 라고 물었고 이출연은 기다 아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 뻔한 태민 아버지를 구한 건 맞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출연은 자기 때문에 차가 망가져서 불이 난 거라 생각했기에 화재의 원인은 본인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출연은 말을 돌리면서 사고 때의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그럼 얼른 같이 병원에 가보도록 하시죠. 라며 태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태민 아버지는 사고 당시만을 기억하고 그 전의 기억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대로 병원에 갔다가는 자신의 존재가 발각돼 그 누군가에 의해 결국 죽게 될 거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병원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는 병원도 그리고 경찰서도 가지 않을 테니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이출연에게 제 갈 길을 가라며 떠나라고 말하는 태민 아버지를 보면서 이출연은 일단 빈가를 나와 걸었지만 차마 몸이 안 좋고 기억까지 잃어버린 태민 아버지를 두고 혼자 나올 수가 없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태민 아버지와 며칠 함께 지내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당신의 차로 일부러 뛰어든 거였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출연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고 태민 아버지는 사고의 원인이 이출연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다른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태민 아버지를 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관령의 털을 잡았고 이출연은 어차피 얼마 못 살 거라 생각해 그때까지 태민 아버지가 기억을 찾는 걸 도와주자 생각했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건강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억을 되찾지 못하는 태민 아버지는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자신의 사고가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저거. 그때 그 사고 현장 아닙니까? 대관령 사고 현장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이출연 또한 태민 아버지가 대기업 자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고 태민 아버지도 과거 잊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 거겠죠? 내 아들들도 다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낸 태민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게 장숙향이라는 걸 밝히고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내기 위하여 서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이 서울에 가겠습니다. 태민 아버지가 뒤늦게 용기를 내어서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출연 또한 서울행을 택하게 되는데요. 과연 태민 아버지와 이출연 이 두 남자는 모두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